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학기 산재예방 안전보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전보험공단 대구광역본부 박진규 부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는 첫째, 대한민국의 성장 및 안전 현황입니다. 둘째, 시설 안전관리,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성장 및 안전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100위로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50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2011년도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을 돌파하여 드디어 60여 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세계의 4대 스포츠를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개최한 나라입니다. 동하계 올림픽, 세계 유상 선수권 대회, 한일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세계 4대 스포츠를 다 개최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3050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3050 클럽이 무슨 의미냐면은 30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는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50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선진국인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7개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 인도 같은 그런 인구 대국은 인구는 많지만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되죠.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12,000달러 정도 되고 최근에 인구가 중국을 초월한 인도는 한 2,300불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 소득은 3만 달러로 넘어서 선진국이지만 인구가 불과 500만 명,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군사력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작년도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세계 6위에서 올해는 한 단계 올라가서 세계 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가 인도, 그 다음 대한민국이 세계 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영국, 일본을 다 제껴서 세계 5위로 랭크됐다는 것은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세계 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경제, 스포츠, 군사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런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블랙핑크하고 BTS가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신문 기사는 프랑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그 어떤 군대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고 외신이 대한민국의 K컬처, 한류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3월 19일자 조선일보 신문기사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국력이 세계 6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라는 기록이 일본도 제쳤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직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 스포츠, 군사력,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세계 탑10에 진입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원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에 속하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6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탑10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국력을 이뤘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만큼 안전 분야도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안전도 선진국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안전 분야만큼은 다른 경제나 군사력이나 스포츠, 문화와 다르게 안전 선진국으로 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이냐? 그건 아니고요. 안전 후진국은 아니지만 안전 선진국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개발 이후에 60년,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 성장기에 오로지 안전제일보다는 생산제일, 수출 위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 그간에 안전을 무시한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죠. 특히 90년대 전국 방방곳곳에서 크고 작은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고요. 해상 선박 사고, 육상에서 폭발 사고, 붕괴 사고,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대형 사고는 안전 선진국에서는 몇십 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한 사고를 특히 90년대에는 거의 매해 날 정도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그간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하에 안전을 무시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94년 10월 20일 날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출근하던 회사원, 등교하던 학생 등 무려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특히 한강에 있는 대형 사고에 교량의 상판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외신을 많이 보시겠지만 외신을 보더라도 건물 붕괴 같은 거는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다리에 상판이 뚝 떨어져서 몇십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차량 6대가 추락하는 이런 사고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안전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성수대교가 94년 붕괴되고 나서 그 당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99년 8월 14일자 기사입니다. 고3 딸이 등교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회사도 그만두고 5년 동안 술로 지내다가 딸 위령비 앞에서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안전사고라는 것은 사고를 당하는 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라는 것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5년, 그 다음에 95년도 6월 29일날은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또 붕괴되었죠. 지금은 삼풍백화점 아닌 다른 여타의 많은 그 백화점이 있는데 그 당시 삼풍백화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예.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무려 한 자리에서 502명이 사망하고 932여 명이 부상하고 실종자도 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이런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외신을 보면은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생각만큼 많이 죽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불과 뭐 몇십 명, 많이 죽은 몇십 명, 몇 명 정도 사망자 발생하는데
이 상풍백화점은 미사일 폭격맞은 것도 아니고 지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500명 이상 사망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 건물 붕괴는 100% 인재죠. 이 건물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된 것이 아니라 건물 붕괴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건물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백화점 고객들이나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백화점 경영청에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경영청은 다 무시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백화점 경영자들은 설마 우리 백화점 건물이 붕괴가 될까? 뭐 위험하다고 하니까 벽에 금이 가니까 붕괴될 수는 있겠지 하면서 애써 붕괴 가능성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백화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백화점의 이미지 손상, 또 백화점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보수할 경우에 그 비용, 매출 손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마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여러 가지가 엉켜가지고 백화점 붕괴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부상했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쪽에 제가 교통사고 많이 난 부분이 지금 7, 80년대입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창 사고가 많이 날 때는 78년도 되나요? 77년도 정도에는 자동차 만 대당 1년에 3,300건까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자동차 만 대당 1년에 한 66건 정도밖에 안 나니까 교통사고 건수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천인율하고 사망만인율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7, 80년대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도 그렇고 산업 현장의 연천인율이나 사망만인율도 꾸준히 우하향으로 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왜 7, 80년대까지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을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6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안전보다는 성장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까지 신경 쓰지 못해서 안전을 무시한 그 결과가 통계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최근 통계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 안전 분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50인 미만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7, 80년대까지 안전을 무시해가지고 사고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도부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보니 다른 선진국하고 안전 분야에서 많이 뒤처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를 보면은 사망 만인율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이 0.29입니다. 0.29인데 우리나라는 0.43으로 평균보다 상위하고 있습니다. OECD 그룹에서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22년도에 0.43의 사망 만인율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74년도에 0.34를 보이고 있죠. 74년도에
우리나라 22년 사망 마린율보다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94년도에 0.42, 일본은 94년도에 0.4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은 0.07, 영국은 0.08로 우리나라 현재 사망 마린율의 5분의 1에서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영국이 사승한 74년도에 0.34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안전에 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때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나라는 81년 12월 30일 제정이 됐는데요. 74년도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에 관한 기본법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미 우리나라가 달성한 22년도보다 훨씬 낮은 사망 마린율을 기록했죠. 단순 비교를 보면 사망 마린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영국보다는 약 50년 이상 안전 분야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두고 보면은 70, 80년대 사고가 많이 났지만 꾸준히 우하향으로 교통사고도 줄고 있고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다른 안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현재 OECD 평균인 0.2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설관리 안전에서 사고 사례하고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다리 작업 안전입니다. 자, 사다리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가 생활에서 제조업이든 건설 현장이든 뭐 건물 관리 같은 서비스업이든 심지어 농촌의 가정에서까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구죠. 특히 실내에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다방면에 걸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사다리로 인해서 최근에 5년 동안 사망자 수가 약 2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TV 매체 보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서 8대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사다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도 양주, 또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사다리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 200여 명이 중대재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자, 사고 장면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 작업에 지금 사고 장면을 제가 두 개 보여드렸는데 두 개 다 사다리 작업의 안전수칙을 다 안 지켰죠. 아마 첫 번째 사고는 여자분이고 두 번째는 남자분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는데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다리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 작업 안전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요. 작업 방법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다리 작업할 때 안전모는 절대적으로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나는 죽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만큼 안전모 착용은 절대적으로 착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부 고소 작업할 때는 사다리가 아닌 고소 작업대나 이동식 베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이동식 베개나 고소 작업대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사다리 작업을 하셔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은 사다리 작업보다는 고소 작업대나 이동식 베개를 사용하실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사다리 작업에서 2m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 2인 1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한 사람은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게 되면 사다리 작업 중에 몸이 흔들려 가지고 사다리가 넘어지게 되면 고스란히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2인 1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같은 경우에 최상단부 활판 작업, 그 다음 하단부의 디딤돌에서는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최상단부 작업에 되면은 쉽게 몸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다리가 추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상단부 발판이라든지 그 하단부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사다리에는 전도 방지를 위한 아우터리거를 설치된 사다리가 있고 아우터리거 없는 사다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우터리거가 부착된 사다리를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아우터리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2인 1조 작업은 반드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현업 종사들이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사망 원인 1위가 사다리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작업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작업 방법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70대 경비원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을 신문기사 보도하고 있죠. 사다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의식불명, 식물인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수막 설치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례입니다. A형 사다리죠. A형 사다리를 사용해서 현수막 설치하다가 높이가 약 2.5m, 2.5m 정도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 사다리는 지금 아우터리가 없죠. 아우터리가 없고,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시멘 바닥이죠. 2.5m 정도에서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추락하게 되면은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단독 작업하시면 안 되고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된다. 안전모도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다리 올려 작업하겠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죽겠다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다리 작업이 위험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고는 사다리 작업은 아니지만
작업 발판 1.4m에서 추락해서 사망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추락해야만이 사망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 발판은 1.4m로 가면은 성인 한 가슴 높이 정도밖에 안 되죠. 성인 가슴 높이밖에 안 되는 데서 떨어졌는데 사망합니다. 여기는 지금 작업대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도 없잖아요, 그죠? 안전난간도 없고 안전모도 착용 안 하고 1.4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작업 발판이든 사다리든 어쨌거나 높은 곳에 작업할 때는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제 사례를 보면 가끔 지금 왼쪽 하단에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베개라는 거죠. 말베개는 높이가 1m가 되지 않습니다. 낮은 것은 60cm, 보통 1m 이하가 되는데 1m도 안 되는 이 말베개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는데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 1m도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왜 사망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게 되면은 발바닥에 시민이 닿을까요? 머리가 닿을까요? 머리가 시민에 닿습니다. 몸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 의해서 머리가 크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된다. 특히 작업장 주변에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그런 게 있으면은 높이에 관계없이 머리가 부닥치게 되면은 중경사 내지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 지금까지 사다리 작업 1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뭐 앞으로 별일 있겠냐.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 제가 사고를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200여 명이 사다리 작업을 하시다가 사망 사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00여 분도 아마 그분도 사다리 사고한 경력이 5년, 10년, 20년 된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사고 나는 날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10년 동안 사고 나지 않았지만 당장 오늘 내가 사다리 작업할 때 안 떨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고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다리 작업 중에 한 번도 사고가 났으니까 앞으로도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안전모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높은 곳에 작업할 때는 안전모 착용,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m 높이의 건설 현장.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까마득한 높이. 이곳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득합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진 마네킹. 그런데 떨어진 마네킹은 하나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히 둘 다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안전대를 착용한 마네킹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건진 거죠. 그렇죠. 안전대 하나로.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지만 안전대가 추락하는 마네킹을 붙잡아준 것. 목숨을 구한 거죠. 똑같이 추락했지만 안전대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 이래도 안전대를 귀찮아하시겠습니까? 자, 안전대 착용한 분하고 안 한 분을 이제 마네킹으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 안전대 착용을 떠나서 작업을 하실 때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안전과 연관이 된다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한다면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목숨과 관련되지 않는 실수는 뭐 다시 하면 되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영상에서도 잘 알 수 있죠. 다음은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전모 착용도 제대로 착용하셔야 됩니다. 뭐 일부에서 보면은 안전모 착용을 모자 쓰듯이란 말은 턱끈을 안 조인다는 거죠. 뭐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안 조이게 되면은 충격을 받으면은 충격 받은과 동시에 안전모가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모가 끝까지 내 머리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턱끈을 조이지 않으면은 충격 받음과 동시에 안전모는 튕겨 나가 버리고 내 머리는 고스란히 시멘트 바닥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전모를 썼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결과가 똑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제대로 착용해야 된다. 계단이나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안전모를 올바로 썼는지 대충 썼는지에 따라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안전모를 제대로 쓴 마네킹.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지만 안전모가 충격을 흡수해줬는데 안전모를 벗기고 확인해보니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그렇다면 안전모를 대충 쓴 마네킹은 어떨까요?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안전모가 벗겨지더니 무방비 상태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위험하다. 안전모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조심해. 이번 마네킹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어깨부터 머리까지 쪼개져 버린 모습.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네요. 한눈에 알 수 있는 확연한 차이. 안전모의 중요성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실 때는 턱끈을 반드시 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보시면은 안전모를 모자 쓰듯이 턱끈을 안 조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특히 높은 데서 작업하실 때는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그걸 명심하시고 안전모 착용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사다리 작업 전에 점검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다리는 A형 사다리죠. 영어 알파벳 A같이 생겼죠. 예. 요 A형 사다리 작업할 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다리가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밑바닥은 평탄한 곳에 기울어지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평탄한 곳에 사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두 번째는 사다리 밑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 잘 미끄러지지 않게 공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린 것 같이 아웃트리거를 내려서 잘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사다리 중에서 이제 아웃트리거 없는 사다리도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해서 한 사람은 사다리를 잡아주고 한 분은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도록 절대로 단독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웃트리거가 있는 사다리를 2인 1조 작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다리 작업 중에 작업하시는 분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떨어질 수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는데 인간이 위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을 하실 때 사다리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여 작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몸을 기울여서 작업할 정도의 사다리로 간다면은 사다리에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사다리를 작업 위치로 옮겨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 귀찮다고 몸을 무리하게 바깥쪽으로 기울여 작업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귀찮아야 되거든요. 편하게 안전을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건강해지려면 좀 불편해야 됩니다. 내 편하다고 걷는 거 싫어하고 저는 제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저는 지하철 타더라도 웬만하면 계단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단으로 가게 되면은 오르내리게 되면은 뭐 건강에는 좋죠. 불편한 것이 건강에 도움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게 안전 작업하는 것이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 그건 사실을 명심하고 귀찮다고 무리하게 사다리 바깥쪽으로 기울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다리 맨 상부에 그 다음에 2단계 하단부에 디딤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사다리 밑부분을 붙들어주는 아우터리거가 되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든지 2인 1조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다리는 일자형 사다리죠. 일자형 사다리입니다. 일자형 사다리에서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일자형 사다리든 A자형 사다리든 마찬가지로 평탄한 곳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미끄럼 방지 조치도 A자형 사다리하고 마찬가지로 고문판이라든지 아우터리거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A자형 사다리로 달리 이 일자형 사다리는 상부 A자형 사다리는 건물 외벽에 걸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부 걸치는 위쪽에서 60cm 이상 남게 요 위쪽에서 60cm 이상 걸쳐서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끝부분에 건물에 걸치게 되면 조금만 뒤로 밀리더라도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60cm 이상 건물 상단부가 이 사다리 윗부분이 나오도록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바닥면과 일자형 사다리의 세운 각도는 70도 내외 너무 높게 하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70도 정도로 각도를 유지해서 사다리를 세워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일자형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다리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작업하지 않는다. 사다리를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여 작업할 위치라고 하면은 내려와서 불편하더라도 내려와서 사다리를 작업 위치로 옮겨서 작업을 하셔야만이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인 1조 작업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구 교체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구 교체 작업할 때 점검사항입니다. 전구 교체는 당연히 전기를 통하는 거니까 감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구 교체 작업하기 할 때는 반드시 작업 전에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내리게 되면 전구를 교체하고 다시 스위치를 올리고 차단기 올리고 확인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하게 되면은 사고에 가깝게 된다. 심하게는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은 불편한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몸 편하다고 하면은 안전위에서는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규 교체 작업할 때 사다리를 사용한다면은 사다리 맨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사다리 위치가 맞지 않으면은 사다리를 옮겨서 작업을 전구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테마는 조경 작업 안전입니다. 그 중에서 풀베개 작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베개 작업은 낫이나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특히 예초기 작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베개 작업에서 예초기 작업할 때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 예초기 작업에 할 때 칼날에 벨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 날이 파손되어 가지고 파편에 맞을 위험이 있고, 예초기 작업 중에 돌 같은 데 부딪혀 가지고 파편이 날아올 위험이 있고,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다른 동료 근로자를 베이는 그런 사고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럼 경사지나 이동 시에 미끄러질 위험, 그 다음에 이 예초기가 무겁기 때문에 진동, 무기로 인한 근골격계 같은 건강장애,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벌에 쏘인다든지 뱀에 물리는 사고, 독충에 쏘이는 그런 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초기 작업 안전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완전 무장되어 있죠. 예. 머리에는 안전 헬멧을 썼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호망, 귀마개, 그다음에 몸 전체에 안전 보호복. 요거는 이제 뭐 독충 물림이라든지 충돌에 의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몸을 안전 보호복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안전 장갑, 무릎에는 무릎 보호대, 발에는 안전화, 이렇게 전신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를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예초기 작업할 때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을 하고, 각 부분에 볼트 너트 같은 거 칼날의 부착 상태를 작업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방호장치 기능 중에서 안전등기라 그러죠. 칼날이 있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기, 안전카바를 부착된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를 운반할 때는 날을 갖다가 덮개 쌀 수 있는 납덮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초기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작업자 간의 작업 반경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다른 작업 근로자를 다리를 베는 그런 사고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업 반경이 안전거리가 확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반경은 최소 10m 이상, 굳이 옆에서 가까이서 작업할 이유는 없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초기 작업을 할 때는 각도는 5에서 10도 정도를 유지하시고, 예초날은 지면으로부터 약 10cm 정도를 띄워서 작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에는 돌 같은 거이기 때문에 돌 같은데 이런 그 이물질에 예초기 날이 닿게 되면 날이 파손돼서 될 수도 있고, 돌 같은 파편이 날아와서 위험하기도 해서 반드시 10cm 정도를 띄워서 작업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초기 작업 중 돌 파편이 날아와 맞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지금 작업하시는 분이 실명이 됐는데, 예초기를 이용해서 풀베개 작업 중에 예초기 날이 돌에 부딪혀서
얼굴에는 안전보호막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망을 뚫고 작업자에게 쓴 망을 뚫고 눈을 맞아서 실명한 사고입니다. 자, 제 원인을 살펴보면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를 착용하긴 했는데 거기에 안면 보호망이 견고하지 않았던 거죠. 둘째, 제 원인을 보면은 예초기 날이 돌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안전 작업에 미흡했다고 했는데 대책을 살펴보면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보호구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고 작업할 때는 작업장 바닥에 돌이라든지 굵은 나무 같은 방해물이 있는지를 작업면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바닥에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돌 같은 게 있는지를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돌 같은 게 있으면 돌을 피해서 작업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작업 방법상의 작업면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혹이라도 실수로 확인을 못해서 예초기 날에 돌에 부닥쳐 가지고 돌이 튕기다든지 예초기 날이 파손되더라도 그거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 접촉 예방 장치를 부착된 예초기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해 사례 두 번째입니다. 예초기 작업 중 킥백 현상으로 톱날에 맞는 사고입니다. 자, 킥백하는 거는 예초기 날이 나무 같은데 돌 같은데 부닥쳐 가지고 튕기는 현상입니다. 톱날이 나무 그루터기에 접촉해서 킥백 튕김 현상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튕기면서 왼쪽에 작업 중인 동료 오른쪽 다리에 톱날이 부닥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제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죠. 가장 큰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예초기는 킥백이 발생할 수 있는 톱날 방향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회전 방향의 부적정입니다. 그 사실은 이런 작업 회전 방향의 부적정이라든지 톱날 방향으로 작업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작업자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킥백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간에 최소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초기 날에 킥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킥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는 예초 작업을 금지한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으로 회전 방향 왼쪽에만 예초를 하셔야 되고 오른쪽으로 예초를 하게 되면 킥백 현상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 사례 세 번째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다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되어 가지고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참 진드기, 지금 그림 보시죠. 손톱 위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은 조그마한 요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서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한 발열과 지속적인 어지러움증, 발한과 같은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진단을 받고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증을 보이다가 폐혈 증상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제 원인은 야외 작업할 때는 아무리 더운 하절기를 하더라도 긴 팔, 긴 바지, 그러니까 온몸을 감싸야 된다는 거죠. 진드기 같은 이런 물질에 진드기 같은 이런
물리지 않도록 온몸을 감쌀 수 있도록 긴 팔, 긴 바지 착용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사진에 몸에다가 기피제를 뿌려서 진드기가 물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을 다 설명드렸는데 야외 작업할 때는 아무리 더운 하절기를 하더라도 피부 노출을 하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작업하시기 전에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을 몸에 뿌려서 진드기가 물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혹이라도 진드기 물리게 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풀박이 작업에서 점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풀박이 작업하는데 보호를 지급을 받고 착용을 하였는가? 보호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벌이라든지 해충, 진드기 같은 약재 같은 거 기피제를 지급을 하였는지, 또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구급 약품이나 용구는 비치되어 있는지, 예초기에 날 접촉 예방 장치는 부착이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5번째, 예초기를 작업을 할 때는 주변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주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있는지. 예초기 작업할 때는 다른 작업 근로자, 동료 근로자와 최소한으로 안전거리 10m 이상을 확보를 하였는지. 7번째, 예초기 날이 돌이나 굵은 나무, 그루트기 같은 데서 방해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바닥 작업면을 잘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초기를 가동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급경사지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급경사지에서 작업하다가 혹시나 굴러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날카로운 날이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에서는 웬만하면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예초기를 들고 이동할 때는 근로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날덮개를 반드시 씌워서 이동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해놨는데, 댕댕이가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가 있었는데 자기 주인님이 걸어오니까 혹시 빠질까봐 빨리 쫓아가서 안 빠지게 몸으로 막죠. 또 그러다가 맨홀 뚜껑을 덮으라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댕댕이가 맨홀 뚜껑을 덮어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거 보면은 개가 참 영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도 댕댕이도 안전을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더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안전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시설관리 분야에서 안전, 조경작업의 안전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시설 관리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다리 작업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사다리 작업을 하실 일 있으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지금부터 괜찮겠지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과 관계없는 실수라면 다시 하면 되지만, 특히 사다리 작업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추락하게 되면은 중경상 내지는 식물인간,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까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다리 작업할 때는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작업을 하셔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단 한 분도 여러분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